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아스포라 콘텐츠 2탄 중동 아랍에미리트 편입니다. 현재 아랍에서 초등학생 딸을 키우시는 구독자님을 패널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자녀 교육 꿀팁을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 너무 착해서 걱정된다. 어떻게 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음식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랍에미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아부다비에 살고 있는 아랍에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온 오프라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는 어떻게 있으시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이곳에서 살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기업에서 기획이나 교육 쪽 일을 해왔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되고 여기 와서는 아랍 생활이나 문화에 관한 이제 글과 그림을 써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 온 지는 3년 됐고요. 지금 만 7세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디아스포라 콘텐츠 2탄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뜨주가가 됐습니다. 뜨주가가 무슨 말이에요? 네. 뜨거워 죽어도 아랍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뜨주가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아랍 커피를 대접을 받았을 때는 45도 막 이럴 때였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서 그 황금색 주전자에 뜨거운 커피를 콜짝콜짝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실내에는 이제 에어컨이 늘 빵빵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날이 덥고 좀 습한 기분이 있잖아요. 잔도 약간 소주잔처럼 작게 생겼어요. '이걸 대체 무슨 맛으로 먹나.' 그런데 여기가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높이 올라갈 때는 50도 가까이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밖에 나갔다 오면 정말 진이 다 빠져요. 온몸에서 정말 땀이 다 나는데 그때 이 아랍 커피를 딱 마시면 개운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향신료 중에 약간 생강향이 나는 애가 있거든요. 네네. 그 생강향이 좀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네. 예로부터 약간 한약재 같은 걸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 몸보신용으로 마시는 커피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뜨거워 죽어도 아랍 커피. 야, 되게 신선한데 또 네. 있으실까요? 이거 정말 충격이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아랍 남자들 하면 우리가 사실 만날 기회도 잘 없고 뭔가 되게 강하고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는 그 아랍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막 또 전쟁이다 뭐다 해서 좀 잔인한 이미지도 있고 이 나라가 또 왕권 국가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강해요. 자동차 벌금, 교통 벌금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한 번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 옆을 지나가다가 40만 원짜리를 받았고 음. 주행 중에 휴대폰 내비를 받다고 3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과고 실제로 신호 위반했다가 100만 원 받은 분이 있었고 지인 중에. 그리고 한 번은 코로나 기간 때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게 의무였거든요. 일 주일에 한 번, 2 주에 한 번. 그거를 안 해서 1,500만 원을 받은 분도 있었어요. 잠깐만. 1,5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13,000달러? 와, 그분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셨어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내면 그 뒤에 아무 절차도 할 수 없대요. 차량도 살 수 없고 자동차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울면서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랍 음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도 너무 궁금했고요. 네네. 그런데 아랍 음식이 생각보다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요. 전통 음식 중에 볶음밥처럼 밥 위에 이제 고기를 올려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고기가 소고기, 양고기, 낙타고기 요렇게 세 가지를 올려서 먹어요. 네, 이게 굉장히 맛이 있고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여기가 인도 남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네.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은 힌두교를 떠올리는데 남부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여기 이주해서 많이 사시는데 그 남부 지역들이 향신료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래요. 그래서 향신료를 온갖 음식에 뿌려 먹는데
오렌지 주스에도 뿌려 먹고 고추를 뿌려 먹고요. 오렌지 주스에. 네, 고추를 자르고 갈아 가지고 넣어서 매운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도 하고 망고 샐러드에도 고추랑 소금을 뿌려서 먹기도 해요. 맛이 어때요? 잘 상상이 안 가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아랍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셨던 게 "거기 여자들 살기 안 좋은 데 아니냐." 맞아요. 물론 그런 나라들이 많긴 해요. 뭐 예멘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은 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차별이 심한데 UAE는 우리나라보다 여성 인권 순위가 높은 나라예요. 71 위고 한국이 100위대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일자리도 여성들한테 약간 특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쿼터제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이런 IT 쪽으로 여성 인재들을 많이 끌으려고 인풋을 많이 넣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달 탐사를 보냈어요, 이 나라에서. 네, 그 프로젝트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과학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성 인권이 높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나 병원에 가면 남자 여자 대기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이제 현지인 친구한테 약간 이거 좀 차별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이거는 여성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장치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좀 너무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 가까이 살아보니 실제로 여성이나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관공서 줄에 남자만 있고 제가 맨 뒤에 여자다. 그럼 저를 먼저 불러서 항상 먼저 처리해서 가게끔 도와준다거나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뭐 너무 관대하다 못해 뭐 눈치를 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호텔 로비나 몰에서도 킥보드를 막 타고 다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를 주거나 애 엄마도 눈치를 볼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제가 좋은 점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힘든 점도 당연히 너무 많아요. 여기가 다문화 이민 사회이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살다 보니 영어로 말을 하지만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액센트가 너무 인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액센트가 아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파키스탄 영어, 인도 영어, 스리랑카 영어 너무 다양해서 그리고 종교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무슬림인 사람들은 돼지고기 당연히 안 먹고 할랄 인증된 음식만 먹는다거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고기, 생선, 뭐 달걀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혼란이 올 때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편식이 있는 편이에요. 음식을 어느 날은 이제 밥 먹기 싫다고 손으로 이제 막 깨작깨작 하고 있길래 이제 열심히 차려준 건데 안 먹으면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밥을 손으로 먹어?"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내 인도 친구는 손으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피자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누가 밥으로 피자를 먹어?" 이랬더니 웃으면서 내 영국 친구는 맨날 도시락에 피자 싸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는 한국인이고 언젠간 한국을 돌아갈 사람인데 한국적인 마인드와 이제 생활 방식을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가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엄마들을 보고 '아 이거다.'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영국 엄마인데 아이가 넷이에요. 첫째, 둘째는 이미 성인이 돼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셋째가 고1 제일 사춘기가 심한 때 그리고 막내가 저희 애들하고 같은 나이거든요. 만 7세. 그런데 이 앞에 세 아이를 사춘기 그 롤러코스터 없이 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비결이 뭐죠? 사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특히 셋째가 고1 이면 딱 고1들 요새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바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떠냐면 제가 그 엄마랑 만나서 커피를 이제 마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같이 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수다스럽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 옆에 앉아서 저랑 같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친구 만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동생도 자기가 봐 주고 저희 애들도 가끔 자기가 봐 줘요. 그래서 '아 이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다 키웠지?' 하고 살펴봤는데 그 집 셋째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 애니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코스프레를 엄청 하잖아요. 네네. 이곳 아부다비에도 1 년에 한 3-4 번씩 큰 그런 코스프레 행사들이 열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막 가발부터 시작해서 속눈썹 막 의상도 정말 이제 캐릭터처럼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그냥 데려다 주고 "갔다 와."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같이 코스프레를 하고 가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실 30대인 저도 우리 딸이 좋아한다 그러면 코스프레를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망설여지잖아요. 약간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너 해." 하고 서포트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이걸 하더라고요. 동화돼서.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정말 탄탄하게 이거를 유지하면서 가는 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난 인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도에서 이제 약간 브라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계층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인도 교육열을 얘기하면 뭐 "한국의 교육열은 취미 활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많이 이 집은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다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한대요. 아빠가 자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고 목표가 딱 '이런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서 아니 저도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니 아이가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나냐?"고 했더니 첫 번째 비결은 "엄마 아빠도 무조건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두 번째 비결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는 이유는 "나는 우리 딸들한테 절대 화를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째가 초등 고학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지랄병이 도지는 시기잖아요. 사춘기. 예. 네. 그래서 아니 한 번씩 그럴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근데 그래도 절대 화내거나 말로 아이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일단 다 들어준 다음에 엄마가 운대요, 아이 앞에서. 그러면 아이가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냉정하게 '어 내가 선을 넘었나?' 며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미안해. 그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그게 전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아하게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고 아이들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거는 '아 역시 엄마가 다르구나.' 아마 외국에서 아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한 어머님들이 이제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초반에는 친구 관계에 트러블이 있어요. 너무 다양한 아이들이 막 모이다 보니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선의 기준 자체가 이제 다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어떤 일을 좀 당했을 때 좀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똑부러지게 "야 하지 마." 이렇게를 처음부터 못 했어요. 그게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눈치 보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쪼끔 불링을 당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아랍 국가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저희 아이의 볼을 이렇게 와 가지고 그냥 악의 없이 이렇게 꼬집는대요. 서구에서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바운더리에 맞아요. 들어오면 안 돼. 네 이렇게 한 뼘 정도는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를 가리키는데 한국 아이들은 사실 지나가다 어른들이 한 번씩 이렇게 머리 만지고 맞아. 손 쓰담쓰담. 만지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볼을 꼬집는 거를 기분 나쁘면서도 계속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도 네가 느끼기에 기분이 나쁘다면 '아니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워낙에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는 사회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게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싫은 것도 상대방이 선을 넘는 것도 무조건 그 자리에서 "아니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신 키포인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노."라고 말하게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켜라. 그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본을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었으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너한테 이렇게 대하면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대본을 만들어서 집에서 상황극처럼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고 나서는 그 뒤로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는 내가 내 의견을 갖고 나는 뭘 원하는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항상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시켜야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소소하게 아랍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으로 혹시 이주를 하시거나 아랍 생활이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아 이렇게 사는 데도 있구나.' 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라베미님의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더 생생한 정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만화가.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라베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